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앙송가, 시인, 그리고 독서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말을 곱고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일까요? 환경의 영향일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석가모니 가르침 무제 7시에 두 번째로 언시가 있습니다. 말씀 언자인데요. 그것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이것들만 잘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곱씹어 되새길 말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에 관한 짧은 시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찬 시인의 꽃의 말입니다. 꽃의 말, 황금찬.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그래야 말도 꽃처럼 하리라. 사람아. 시의 전문입니다. 꽃처럼 고운 입, 꽃처럼 하는 말. 여러분은 말씀을 꽃처럼 하십니까? 아주 짧은 시에 할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해서 늘 사람들 곁에 있는 점잖은 분인데요. 어느 날 식당에서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여느 때처럼 욕하는 친구들은 욕을 하고 또 안 하는 친구들은 따로따로 모여 있었는데 욕하는 친구들 곁에 입이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또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잖은 친구는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창들에게 좀 조용히 하자는 말을 했지만 동창들의 눈에는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았던 친구가 그냥 놔둬 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넌 왜 그렇게 새님 같니? 꼭 교장 선생님 같다 라는 조롱을 받은 일이 있어서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불편하기 그지 없었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바로 식사를 시작해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아빠, 저 할아버지들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다 못한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욕하는 분위기를 좀 줄이려고 건배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잠깐은 조용했지만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 분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옆자리 학생 엄마로 보이는 30대 여자가 이분들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점잖은 분은 살짝 겁이 났답니다. 학생의 엄마는 몇 번을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지만 무시당하자 그 동창들을 보고 얘들아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조용해지자 아저씨들, 우리 애가 다 보고 듣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자 그 옆에 앉았던 욕을 하지 않던 분이 아이를 향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아저씨들이 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욕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점잖은 분은 본인이 미리 나서지 못해서 많이 부끄러웠고 후회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는 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집에 있는 손자, 손녀들도 생각했을 거고요. 부모의 말이 거칠면 아이들의 말이 거칩니다. 친구의 말이 거칠면 그 친구의 말들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면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습관적인 나쁜 말들은 고쳐야 합니다. 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빨리 스며들고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때 들었던 욕은 화가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절을 한다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말에 관한 짧은 시들은 많습니다. 말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도 많습니다.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고자질쟁이가 먼저 죽는다.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내가 할 말 사돈이 한다. 재밌는 속담들 많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이혜인 시인의 말의 빛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말의 빛, 이혜인. 쓰면 쓸수록 정드는 오래된 말, 닦을수록 빛을 내며 자라는 고운 우리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빛. 나를 내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 쓰러지는 겸허한 반딧불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 참 좋은 시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여러분은 잘 쓰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어떤 건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중년 여성들 강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쓰느냐고요. 머뭇거리고 있어서 한 분 한 분께 하루에 몇 번 사랑하느냐는 말을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분들은 생각해보니 한 번도 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거의 쓰지 않는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쓰시나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세어보시겠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3분이랍니다. 통계가. 어느 통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3분이랍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3분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혼내는 말이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치매 걸리기 전에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80 어머니께서 치매 걸리고 나서 아기가 된 어머니를 그때부터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정정하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아버지 운명의 순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들끼리 돌려가면서 했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그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나마 다행인 일을 하지 않고 미리 실천하고 미리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계시나요? 말에 대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과 바른말, 고운말, 골든벨 대회도 하고요. 어느 날은 비폭력 대화 수업을 하면서 긍정의 언어, 부정의 언어 말하기 게임을 했는데요. 중학생들이 부정의 언어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국어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대회나 게임을 해서 아이들이 좀 곱고 바른 말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 실험 아시죠? 양파를 양쪽에 하나씩 똑같은 거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나쁜 언어를 써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이쪽은 사랑해, 이쪽은 너를 미워해 써놓는 거죠. 그리고 키웁니다. 한참 동안은 둘이 똑같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쁘다는 말을 쓴 그 양파는 점점 자라지를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썩어버리거나 죽어버리거든요. 저는 이 양파 실험뿐 아니라 통마늘, 고구마, 그리고 뭐 미나리 뿌리, 밥, 하얀 밥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또 강의를 듣는 어른들께 숙제를 냅니다. 이 실험을 해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만 보내오면 선물을 주겠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다 보시고 좋아요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실험을 한 거를 그 밑에 댓글에 달아놓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은 무엇이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황금찬 선생님의 꽃의 말과 이혜인 선생님의 말의 빛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김중진의 호더스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중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